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수학 15번째 이야기, 자연상수 2와 연속 복리에 대하여 얘기하겠습니다. 교과서 68에서 70페이지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지 생각 열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년에 복리이자를 2번 지급한다고 하면 1년에 1번 지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1년 후의 원리합계는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이자 지급 횟수를 늘려가면서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1년에요. 복리 이자를 2번 지급한대요. 그러면 한 번만 지급할 때와 비교해서 원리합계가 어떻게 변할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어떻게 변할까요? 그리고 지금은 2번과 1번의 비교인데 이자 지급 횟수를 3번, 4번, 5번 계속 이렇게 늘려가면 그러면 원리합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아니면 변화가 없을까요? 자, 이에 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교과서 61페이지 예제 7번에서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어려운 연속 복리란 단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돌아가서 6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내가 했었구나 이해하기가 좀 더 빠르실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연상수 2에 대해 정의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n분의 1의 n제곱을 우리가 2로 정의한다고 했고 그걸 수로 나타내면 2.71828에서 끝도 없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수다? 무리수다 그랬었죠.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요만큼을 기억해야 돼. 2에 대한 정의, 이만큼은 기억을 해야 돼. 그런데 기억하는 방법은 저렇게 1 플러스 n분의 1의 n제곱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우리가 리미트 무한대로 보낸다. 누구를 어떤 것을 그걸 세모라고 합시다. 그럴 때 1 더하기 세모분의 1의 세모 제곱에 꼴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생긴 모양은 숫자 누구로 바꿔 쓸 수 있다? 2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 둘은 생긴 모양이 하나는 세모고 하나는 세모분의 1이니까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그럴 때는 자연상수 2가 된다. 자, 문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n분의 1의 전체 n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극한값을 구하는 건데요. 지금 모양이 요것과 같은 모양이에요. 선생님 근데 지금 세모 자리에 2n이 있는데 여기는 n이라고 써 있네요. 자, 여러분 2n이 무한대로 가는 거나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나 계속 커지는 건 똑같기 때문에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해도 2n이 무한대로 가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세모, 여기가 세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뭐가 돼야 돼? 세모가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세모가 아니란 말이야. 세모가 2n이 세모라는 거지. 응? 그렇기 때문에 모양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n분의 1에 무슨 제곱이 있어야 된다? 그치, 2n 제곱이 있어야 되지. 근데 원래는 n만 혼자 있는 거였잖아. 2n을 n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만들려면 뭐를 곱해야 돼? 2분의 1을 곱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면 얘는 지금 요만큼 여기까지는 여기 빨간 곳에 있는 거랑 똑같은 모양이잖아. 이게 똑같은 모양이니까 누가 되고 2가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제곱은 서로 다른 거니까 이렇게 살아있죠. 근데 2분의 1제곱은 뭐라고 쓰는 거예요? 그치, 루트 2라고 쓰는 거죠. 루트로 써야지. 2분의 1제곱은 루트 아니야, 루트.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연습을 하셨고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자 지급 횟수를 바꾸어 가면서 원리합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지금 원금 100만 원, 그 다음 복리 연이율 10%인 은행 예금에 대하여 원리합계를 계산해 보자. 지금 연이율이야. 연이율 10%, 1년에 10% 주는 복리이율이야. 그럼 우리가 복리이자 계산하는 방법은 예금이라 했으니까 예금은 원리합계가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율의 n제곱, 즉 기간만큼 한다. 이게 공식이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연이율을 가지고 이자 지급 횟수를 바꾸어 가면서 원리합계를 보겠습니다. 일단 연이율이면 1년에, 지금 질문이 1년 후의 가치니까 1년에 이자를 몇 번 주는 거예요? 한 번 주는 거지. 그럼 6개월 이율은 1년에 이자를 몇 번 주는 거야? 그치, 2번. 분기별 이유는, 분기는 몇 개월짜리라 했어요? 3개월이라 했잖아요. 3개월. 그러니까 분기 이율은 1년에 몇 번 주는 거야? 4번. 월 이율은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주는 거니까 몇 번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12번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 이율은 주 단위로 주는 거지. 일주일마다. 그럼 1년은 몇 주예요? 52주예요. 그 다음 일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주는 건데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자 지급 횟수를 늘릴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매일매일 주는 걸 뭐 12시간마다 준다. 아니면 3시간마다 준다. 이런 식으로 더 잘게 잘라낼 수 있잖아. 그래서 매 순간마다 무한히 반복한다. 그러면 횟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자, 그럴 때 1년 후의 가치니까 1년 후에 뭘 계산하는 거다? 원리 합계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계산식이 어떤지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이 복리의 이자 원리합계 계산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니까 지금 원금은 얼마예요?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자, 무슨 이율이야? 연이율. 연이율이면 이자가 얼마야, 지금? 10%니까 0.1인 거지. 그러니까 0.1에 몇 제곱이 돼야 돼요? 1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한 번 준다며. 근데 6개월 이율은 0.1이라는 연이율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2를 하는 게 6개월 이율이잖아. 그러니까 100 곱하기 1 플러스 나눠야지. 0.1을 2로 나누고 그거에 몇 제곱을 해야 돼요? 1제곱? 아니, 2제곱을 해야지. 1년에 2번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2제곱을 해야지. 그럼 분기 이율은 몇 개월마다 주는 거라 했어요? 3개월마다. 그러니까 얘를 나눠야 돼. 얼마로 나눠야 돼? 4로 나눠야지. 4분의 0.1인 거지. 그래서 얘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0.1에 몇 제곱? 4제곱. 그 다음 월 이율은 12번을 주는 거니까 1 플러스 0.1을 12로 나누고 몇 제곱한다? 12제곱한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얼마겠어? 100 곱하기 1 플러스 뭘로 나눈다? 52로 0.1을 나누고 몇 제곱한다? 52제곱한다. 그럼 100 곱하기 1 플러스 매일매일 준다 그러면 365 0.1 그 다음에 얼마? 365제곱 그리고 100 얘는 잘게 잘라라 그러면 뭐분의 무한대 0.1 몇 제곱? 무한대 제곱 이렇게 되는 꼴인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계산을 이제 하는 거지, 이 계산을.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연이율의 경우에는 110만 원, 그 다음에 110.25만 원. 자, 이런 복잡한 계산기는 계산은 계산기를 써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문제도 주어지겠죠. 이렇게 38, 그 다음에 47, 510, 515, 517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에 이자를 받는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리 합계 금액은 따라서 어떻게 된다야? 커지는 거지. 이자 받는 횟수가 잦아지니까 횟수가 많아질수록 원리 합계도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한히 반복을 했을 때의 원리 합계를 언제 원리 합계라고 얘기하냐면 연속 복리를 적용했을 때의 원리 합계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히 잘랐을 때, 무한번 반복할 때 그때의 원리 합계. 그걸 연속 복리를 적용할 때의 원리 합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계산을 이제 일반화 합시다. 일반화. 그러면 자, 매 순간 이율, 즉 연속 복리를 적용했을 때 원리 합계 일반화 하시면 원금은 A1, 연이율 R, 그 다음에 연간 복리 이자 지급 횟수 N번. N년 동안 한다. 그래서 생각했다. 그럴 때 연속 복리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우선요. 내가 N년 후 복리 이자의 원리 합계를 계산해봐. 정기 예금. 그러면 원리 합계는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율의 무슨 제곱이에요? N제곱이지. 근데 이거를 잘라서 준다고. 1년에 2회 분할해서 준단 말이야. 아까 6개월 이율 준 것처럼 자른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2분의 R에 몇 제곱이 돼야 돼? 2N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똑같아야 되잖아, 지금. 이거랑 똑같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4회 분할했다. 그럼 A 곱하기 1 플러스 4분의 R에 몇 N제곱 돼요? 4N제곱. 이걸 반복한단 말이야. 그러면 A 곱하기 1 플러스 무한대분의 R에 무슨 제곱이 돼? 무한대 N제곱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무한대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한 것처럼 보내야지. 누구를? 무한대로 보내야지. 근데 누구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횟수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M이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M이. 그리고 A 곱하기 1 플러스 이제 뭐 분의로 바뀌어야 돼? M분의 R에 무슨 제곱으로? N제곱으로 바뀌어야지.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숫자잖아. 원금 숫자. 그럼 원금 숫자는 리미트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A를 곱하고 그리고 안에다가 1 플러스 N분의 R에 N제곱을 하자고.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를 2로 바꾸려고, 자연상수 2로 바꾸려고 작업을 해야 돼. 무슨 작업을 하냐면 역수관계를 만들어줘야지. 괄호 안이랑 그 다음에 거듭제곱이랑. 그러면 R에 요거 이율 자리에 있는 거에 역수를 취할 거니까 R분의 M제곱이 가야 되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여기에 누구를 곱해야 한다? MN이 나와야 되니까 윗줄에 있는 MN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RN이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여기까지는 2가 되는 거예요. 2. 그래서 결국은 A 곱하기 2의
무슨 제곱이다? Rn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야. 자, 연소복리 적용할 때의 미래가치. 미래가치는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다?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는 연이율이 R이고 연간 복리이자를 N번 주고 기간은 N년이고 원금은 A1이고 연속 복리를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공식이 뭐가 된다? A 곱하기 자, A 곱하기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결국은 맨 처음에 했던 게 그치? 지급 횟수가 무한대로 갈 때 원금 곱하기 원래는 복리이자가 1 플러스 R의 무슨 제곱인데? N제곱인데 나눠 지급 횟수가 N번으로 분할해 주니까 여기도 N제곱이 되는 거고 결국은 얘는 A 곱하기 자연상수 2의 Rn제곱과 같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라 했어요? 그치? 연속 복리일 때 원리합계 S는 원금 곱하기 2의 거듭제곱을 하는데 이율 곱하기 그치? 기간 이렇게 정리를 해라 했어. 자, 다음 페이지. 예제 14번. 원금 200만 원을 5년간 연이율 5%로 연속복리 기준으로 투자한다. 5년 후의 투자 금액의 가치는 얼마인가? 5년 후의 투자 금액의 가치를 물어봤으니까 현재 가치예요? 미래 가치예요? 미래 가치. 그러니까 원리 합계인 거야. 그런데 무슨 복리를 적용했다? 연속 복리를 적용했으니까 그때의 원리 합계는 2가 나와야지. 원리 합계가 나오면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Rn제곱. 그 다음에 원금은 200만 원. 그 다음에 기간은 얼마예요? 5년. 연이율도 연이고 그 다음에 기간도 연이니까 이율은 그대로 얼마 하면 된다? 5% 즉 0.05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리합계 S는 A 곱하기 즉 200만 원 곱하기 자연상수 2 곱하기 0.05 곱하기 얼마? N년이니까 5. 그럼 얘는 200 곱하기 자연상수 2의 몇 제곱이에요? 0.25제곱. 0.25제곱이 얼마라 했으니? 1.28이라 했으니 200이랑 곱해주면 계산값은 얼마가 나온다? 256이 나온다. 그래서 가치는 얼마이다? 256만 원이다. 이렇게 쓰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제 15번 보겠습니다. 연속 복리로 계산할 때 이자율이 연 10%일 경우 5년 후에 미래 가치가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여라. 연속 복리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연이율 10%일 경우 5년 후의 미래 가치 100만 원 현재 가치를 구하여라. 자, 그럼 연속 복리를 적용한다 했으니 나는 무슨 공식을 쓰겠다? 원리합계 공식 중에서 자연상수 2가 들어가는 공식을 쓰겠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연 10% 5년 후 이러니까 연이율은 10% 0.1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 n에다가는 얼마를 줘라? 5를 줘라. 그 다음 미래가치.
미래 가치가 100만 원입니다. 그랬으니까 이건 원리 합계예요, 원금이에요? 원리 합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 즉 원금을 구하는 게 주어진 문제예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이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자, 원금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자연상수 2, 그리고 이율은 0.1 곱하기 기간 5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 100만 원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2의 0.5제곱이 100이다 이렇게 계산해야 되고 주어진 조건에 2의 0.5제곱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가 1.25가 아니고 1.65예요.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면 a 곱하기 1.65가 100이 되는 거고 a를 구하려고 하면 1.65로 100을 나누겠지요. 분모에 소수점을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0이 더 2개 붙겠죠. 그래서 분모가 165가 되고 분자가 마안이 돼요.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 60.6 뭐 이렇게 6060 이렇게 나와요. 6060 쭈루루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이 단위였잖아. 그러니까 얘도 만 원이라고 만 원. 단위가. 그리고 문제에서 만 원 미만은 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회짜리까지만 구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얘는 몇십만 원이라고 답을 쓰는 거다. 그치? 60만 원이라고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이제 15번이었습니다. 문제 8번. 자, 원금 400만 원을 4년 동안 연율 5%의 이자를 주는 은행에 저축하였다. 연속복리를 적용할 때 4년 후에 원리합계를 구해주세요. 아, 연속복리네. 그러면 원리합계는 원금 곱하기 자연상수 2, 그 다음에 이율 곱하기 기간 제곱만큼. 자, 여기에 놓고 원금의 자리에 400만 원, 그 다음에 자연상수 2, 이율은 얼마 넣어야 될까요? 소수로 0.5, 그 다음 몇 년이라 했습니까? 4년 곱하기 4 하면 S가 되는 거지. 우리가 찾는 게 지금 이거야, 이거. 이걸 우리가 찾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계산을 하게 되면 요것은 400 곱하기 2의 결국은 몇 제곱이다? 0.2제곱인데 자연상수 2의 0.2제곱은 1.22로 계산하라고 했으니 결국은 4 곱하기 소수점이 없어지겠네. 그쵸? 100을 곱했으니까 121이라서 답은 얼마다? 488이다. 그러면 답은 몇만 원이다? 480. 그치? 8만 원이다. 문제 8번의 답을 구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뭘 배웠느냐? 연속복리 적용할 때 미래 가치, 즉 원리 합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원리 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원금에다가 곱하기 자연상수 2의 이율 곱하기 기간만큼의 거듭제곱을 계산하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연속복리에 대해서 수업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